오늘 토크플로우 두 번째 시간인 덕화연님과 이제 주효준 PD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우선은 네, 환영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덕화이십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PD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덕화이엇을 따라온 쇼미더머니 최효진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토크 플로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이제 PD님께서는 좀 기자 간담회나 이런 자리 외에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지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없습니다. 기자 간담회가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객석에 와 계시는 분들 말고는 별 일이 별로 없어서 덕화이엇 덕분에 좋은 구경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뭐 콰이어님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시고 또 지난해 이제 저랑은 뮤콘에서 뵀었는데요. 네네. 네네. 뮤콘에서 뵀을 때 이제 근황을 여쭤보셨을 때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작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금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요즘도 하시는지 네, 간단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한 시즌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뭐 방송 기준으로는 이제 시즌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낸 뒤에 이제 두 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님 먼저 얘기하시면. 네, 소감. 저는 뭐 좋죠. 아 좋으신가요? 예, 촬영이 한 거의 4달 정도를 했었는데 뭐 촬영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되게 지쳤었고 빨리 떨어지고 싶다, 탈락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다가 예, 탈락해서 기뻤습니다. 예. 그러면 촬영이 힘들다는 거를 되게 알고 계셨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에 또 하신 거잖아요. 그랬죠. 좀 특별한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그 제가 정말 안 나가겠다고 그 여기 계신 피디님한테 되게 여러 번 그 거절의 의사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됐네요. 예. 네. 그러면은 뭐 PD님께서는 이제 그 안 하겠다고 하신 덕화연님을 섭외하신 뭐 특별한 비결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제가 그 이번 시즌 할 때 제일 먼저 덕화이엇한테 연락했거든요. 덕화이엇한테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연락해서 양갈비를 사주면서 하자고 여러 번 꼬셨는데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 덕화이엇이 사실은 되게 우연한 기회에 흔쾌하게 그냥 하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PD님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끝나시고 소감이 있으시다면 네. 덕화이엇이 빨리 떨어져가지고 아쉬웠고요. 네, 그렇지만 잘 끝냈고 의미 있는 시즌이었었기 때문에 많이 기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제작진들 전부 이제 다 몇 달간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잘 쉬면서 놀고 있어요. 네, 지금은 기분 좋습니다. 그럼 PD님께서는 몇 번째 시즌이셨나요? 저는 첫 시즌부터 같이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덕화이엇 팀이랑 슈퍼비가 떨어지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슈퍼비하고 저하고 똑같은 시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쇼미더머니 시즌 4하고 5하고 트리플 세븐 이렇게 3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3개 같이 했고 덕화이엇하고는 2개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PD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번 시즌 룰이 좀 크게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래퍼가 본선까지 닿지 않아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룰을 좀 바뀌게 된 좀 큰 이유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혹시 쇼미를 계속 보셨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쇼미더머니가 룰이 조금씩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막 새롭게 시도되는 미션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조금씩 계속 구성은 바뀌었었기 때문에
매 시즌마다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쇼미더머니 5를 하고 나서 6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다시 함께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거는 쇼미가 계속해서 뭔가 어떤 그 대중적으로든 아니면 힙합씬에서든 영향을 좀 주려면은 어쨌든 다양한 시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의 포맷에 익숙해진 시청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만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바꾼 구성이나 아니면 뭐 시도들이 좀 잘 먹히면 다음엔 더 새로운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콰이님께서는 이번 바뀐 룰에 있어서 좀 빨리 네. 적응하셨는지 그리고 좀 네. 만족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차피 근데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엔 비슷했어요. 예. 그냥 그 디테일이 조금 달랐지. 디테일 뭐 철장 뭐 이런 거 예, 그런 게 달랐던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만족하셨나요? 예, 뭐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PD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프로그램 뭐 전체적인 톤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대결이나 우승 그 자체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좀 더 의미 있는 경쟁이나 좀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본선 무대처럼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 의도하고 한 건 아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할 때는 그 제가 쇼미를 3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2번 정도 하면서 느꼈을 때에 쇼미더머니가 갖는 장점이나 단점이 PD로서도 있지만 사실 그냥 어떤 시청자나 개인으로서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쇼미를 할 때는 사실 그냥 그 힙합을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음악이나 랩 자체를 즐기면서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 어째서 이 음악을 좋아하고 또 지속적으로 애정을 줄 수 있는지가 조금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와닿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극적인 면을 많이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PD 입장에서는 자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무래도 화제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선택하기 쉬운 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되려면 이번 시즌은 좀 더 음악을 듣는 재미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룹 대항전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구성도 좀 넣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콰이님께서는 좀 프로듀서로서 이번 시즌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게 있으셨나요? 좀. 이번에요? 네네. 아니요, 전혀 없었고, 왜냐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갑작스럽게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대치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제가 촬영에 들어갔거든요. 예. 저는 되게 얼떨떨했어요. 그때. 예. 그래도 되게 기대치가 뭐 없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되게 뭐 젊은 어린 래퍼들한테 많이 이제 관심을 보이셨잖아요. 방송 중에서도. 네, 그랬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시즌 이렇게 이후에도 계속 뭐 그 래퍼분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시거나 뭐 같이 가져가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이번에 되게 뭐랄까 저나 다른 뭐 프로듀서들 여기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그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예, 제가 그 여기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은 다들 어떤 자극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그런 좀 이번 쇼미더머니를 계기로 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작은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그 콰이님께서 받으셨던
자극이라는 게 좀 어떤 건지 혹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 시즌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실력이 많이 좋아졌고 그 실력이라는 게 단순히 뭐 랩을 그냥 기능적으로 잘하는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도 좀 더 그 각자 한 명의 아티스트 뮤지션으로서 좀 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상태에서 나온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많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쇼미더머니를 찍을 때 저희가 갖는 생각은 좀 뭐랄까 좀 앞으로 갈 길이 먼 사람들을 두고서 저희가 뭔가 프로듀서들이 앞으로의 앞날을 보고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됐다면 오히려 조금은 어느 정도 완성되는 형태의 그런 분들이 많았어서 그냥 보면서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팬의 눈으로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뭐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쇼미더머니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뭐 참가자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국 힙합 전체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번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일시적인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그런 흐름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시즌에서는 확실히 좀 주목할 수 있는 래퍼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각각의 프로듀서 분들이나 뭐 방송 전체가 약간 이런 래퍼들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두 분은 실제로 어떻게 뭐 실제로 그러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 질문 다시 한번 이해가 좀 잘 안 되게 돼가지고 네. 어쨌든 뭐 등장하는 래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많았는데 이제 각각의 프로듀서 분들이 어쨌든 뭐 선택하신 래퍼들도 네. 있었고 네. 뭐 비단 본선에서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도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고 또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커야님께서는 디보에 대해 네. 되게 애정을 많이 주셨는데, 네네.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프로듀서 입장에서 뭐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뭐 네. 의사 표시였는지.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는 아마 저뿐 아니라 다른 프로듀서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 큰 틀에서 이거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TV 쇼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좀 TV로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뮤지션들한테 더 뭔가 저희의 뭐랄까 애정을 쏟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같이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작업이라기보다도 왜냐면 음악 작업은 저희가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저희가 고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피디님 입장에서도 그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더콰이엇이랑 반대로 저는 어떻게 보면 쇼미더머니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힙합이 아닌 다른 음악이라든지 뭐 아이돌 아니면 뭐 M 카운트다운 같은 그런 대중가요 음악 프로그램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쇼미를 할 때는 그 힙합 씬에서 혹은 뭐 매니아들 사이에서 혹은 힙합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흐름이나 정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쇼미더머니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힙합을 접하는 사람들이나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아티스트들을 알게 되는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역할이 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덕화얏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다 같이 음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 카메라 바깥에서도 항상 음악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것들 혹은 그 씬에서의 흐름 같은 것들을 대중들은 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힙합 혹은 뭐 랩 혹은 뭐 트렌드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오히려 그 이분들의 어떤 그 음악적 어떤 배경이나 그 다음에 흘러가는 환경들을 좀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탑식스 무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식상한 표현이지만 정상급 피처링들을 많이 기용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일종의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그렇게 뭐 합의 같은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의도했는지 뭐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둘 단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제작진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피처링 게스트가 그 쟁쟁하게 나오는 게 당연히 좋고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서바이벌 프로기 때문에 그 이겨야 되잖아요. 다들 되게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저도 좀 놀랬습니다. 네, 되게 서로들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섭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좀 과연님께서는 좀 덜 혈안이 되셨었는지. 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저는 제 3자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네. 시청자의 눈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PD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정말 그 내 팀, 네, 창문 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내 팀 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떤 래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쨌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쇼미더머니라는 한 10회간에 일어나는 게임이니까 그 안에서 어찌 됐던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어느 정도는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참가자들을 보고 조금 방향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어떤 래퍼랑 어디서 어디쯤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곡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 프로그램이 정해진 룰이 있고 과정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아티스트가 있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떨어지는 아티스트가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변수들이 발생하지만 많이들 그런 그 우승을 위해서 생각을 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물론 쇼미더머니에 참가하는 래퍼들 중에서도 이미 유명세가 있거나 어느 정도 큰 무대에서 활약을 많이 펼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여러 단계 예선을 거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팀이 되고 무대에 올라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사실 최상의 컨디션, 뭐 최고의 무대 이런 걸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무대의 어떤 효과라든지 장치, 씬 연출, 뭐 피처링 이런 것들이 다 좀 조화를 잘 이뤄서 그 개인적으로도 그 아티스트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몇 위를 하건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피처링 아티스트와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시 콰이어님께 질문을 드리면은 그 이제 몽고스 시즌 2 나가셨을 때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셨을 때도 그렇고 되게 많은 자극도 많이 되셨고 배운 것도 많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작업도 있지만 그 이번에 앨범 발표하신 글로우 포에버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어린 친구들과 함께 이제 호흡을 많이 하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음 뭐 앨범이나 다음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갈지 궁금하거든요. 어, 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다음 작업물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아직 뚜렷한 구상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힙합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닥이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고 지금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 지점은 이제 세대 교체예요. 예. 세대 교체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일어날 건데 그거를 얼마나 제가 거기에 적절한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화연님 입장에서 이번 시즌에서 좀 가장 큰 수확이라 부를 수 있었던 발견은 누구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누구를 말해야 되는 거죠? 누군지. 뭐, 한 명이 네.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쿡이 네, 쿡입니다. 쿡이 뭐 특별한 이유나 뭐 어떤 그 쿡이의 매력 어, 포인트나 이런 게 일단 실력자여서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스타일의 랩과 힙합 음악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그 재능을 온전히 잘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예,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PD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확이나 가장 큰 발견이라 할 수 있었던 래퍼가 있으시다면은 사실 저는 이번에 뭐 좀 싱잉 랩이라든지 랩을 장르를 다양하게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PH1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준 것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경연 무대를 해준 거 그런 게 되게 고맙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발견이라기보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어쨌든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되게 각자의 기준으로 막 노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은 최대한 공정해야 하고 어쨌든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사실 잘 드러내기는 어려워서 해주신 질문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만약에 마음이 좀 쓰였던 래퍼가 있냐고 물으시면 저는 슈퍼비하고 키드밀리 이렇게 두 명인데요. 네, 슈퍼비는 사실 뭐 당연히 뭐 제가 더 콰이엇도 같이 프로그램을 했었으니까 그 팀에 가 있는 래퍼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쇼미를 한 역사가 같아서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슈퍼비를 진짜 계속 봤거든요. 쇼미 안에서 하는 것 그리고 쇼미가 끝난 뒤에 하고 있는 음악적인 활동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특히 쇼미를 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부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제가 PD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을 해준 적은 없는데 이게 뭐라고 그냥 편하게 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막 용을 써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많이 애틋하고 쓰였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무대에 공도 많이 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고 키드밀리 같은 친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형 래퍼라고 할 수도 있는 되게 기술자 같은 래퍼인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뭔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거창할 수도 있지만 약간 삶을 인생을 약간 대하는 애티튜드 같은 것들 그런 좀 성향 캐릭터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되게 많이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 같은 친구니까 어쨌든 뿌듯하기도 하고 또 다음 행보가 좀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래퍼였던 것 같아요. 성장하니까 생각났는데
이제 그룹 대항전이었나요? 그 슈퍼비 씨가 이제 그 디아크랑 이제 제네시스를 말리는 걸 보면서 이제 콰이님께서 아 이렇게 다들 어른이 되는구나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확실히 뭐 그런 성숙함도 있겠지만 재참가하시는 분 래퍼들이 이렇게 보면서 좀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가 저는 여러 번 해봤지만 그 참가자들도 그렇고 저희 프로듀서들도 그렇고 되게 할 때마다 배우는 게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뭐든 배우게 돼요. 어떤 식으로든. 약간 군대랑 좀 비슷한데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를 두고. 근데 좀 되게 그 전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걸 한번 겪은 사람들이.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그런 재참가하는 네, 래퍼들의 네. 성장을 좀 보면서 네네. 느끼시는 많이 보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함께 좀 여러 시즌 하신 분들끼리 전우회 같은 것도 좀 생기시고 거기서 있다 보면 좀 그래도 정이 들죠. 근데 사실 그 같은 팀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저희가 촬영장에서 한 건물에 있지만 그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그런 어떤 유대가 조금 생기죠. 예. 그러면은 이번 시즌 내에 있었던 좀 더 자세한 몇몇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볼 텐데요. 이번 프로듀서 8분의 경우에 유독 다른 시즌에 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프로듀서 분들끼리 약간 친분이나 케미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인지 이제 좀 프로듀서 분들끼리도 좀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프로듀서 입장에서 그리고 제작하시는 PD님 입장에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좀 더 편한 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네, 좀 편하게 잘 했는데 그 일단은 이번에 하신 분들이 대체로 그 좀 또래 저희 나이대가 좀 비슷한 분들이었고 어 사실 저는 뭐 사람들을 잘 만나는 성격이 아니라서 다 되게 오랜만에 본 거기는 해요. 근데 되게 좀 동창해갖고 좋았어요. 예를 들면 디플로나 스윙즈나 팔로알토 형 같은 경우 안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막 10년도 네. 넘었죠. 근데 사실 그동안 볼 일이 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촬영장에서 자주 보게 되니까 좋았습니다. 예. 되게 뭐 딱히 그렇게 뭐 그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예. 네. 재밌게 잘했습니다. 저희는. PD님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이하 동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뭐 네. 그러면은 콰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탑3 내는 들지 못하셨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좀 아쉬움 같은 거는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들지 못해서 좋았는데 그 당연히 이제 그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비를 보면서 모두가 되게 좀 뭐랄까 그래도 안쓰럽고 응원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슈퍼비가 결승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타까웠죠. 당연히 안타까웠고 씁쓸했지만 뭐 그래도 저 개인 취향으로는 빨리 떨어지고 집에 가는 게 좀 더 제 취향이라 저는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조금 프로그램 초반으로 돌아가서 래퍼 평가전 그러니까 2차 예선 때는 이제 같은 레이블 메이트한테는 페이를 주는 게 약간 암묵적인 룰처럼 약간 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한두 분씩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서로 이렇게 프로듀서 분들끼리 막 먼저 논의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 실제로 어떠셨나요? 그거는 논의라기보다도 먼저 그냥 슬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그거는 되게 그냥 자유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아마 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효은이 나올 때 그냥 페일 누를게 이렇게 먼저 한마디 하면은 알아서 그럼 나도 눌러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어떤 암묵적인 룰들이 PD님 입장에서는 좀 어떠셨나요?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뭐 상관없으셨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쇼미더머니를 시작한 지 벌써 7년 정도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계속해서 지원자가 늘고 있고, 그 지원자분들의 뭐 지원서라든지 영상들을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언젠가부터 분명히 늘고는 있지만, 반복해서 보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이 힙합이라는 장르 혹은 뭐 랩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그 특화돼야 하는 부분들도 많다는 거고, 그래서 실력들이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신 분들이 많이 시즌별로 겹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프로듀서 네 팀이 다 특정 레이블이 있는 분들이시고 혹은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거나 수장이신 분들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래퍼들이 어느 레이블에 속해 있고 그 레이블의 사장님이 참가하는 경우가 피치 못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시즌 특히나. 그래서 제작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혹여 쇼미더머니를 굉장히 대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봤을 때에 공정하지 않아 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소속사 사장님은 예를 들면 소속사 아티스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두고도 제작진끼리도 되게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근데 답을 사실 찾지 못해서 그냥 일단 찍어보자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그 백스테이지에 있는 대기실에서 더콰이엇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거고, 그래서 프로듀서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게 공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저는 되게 고마웠던 부분입니다. 해결이 빨리 돼가지고. 네. 뭐 제 덕인 거죠. 네. 더콰이엇 덕이에요. 근데 뭐 이거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제 기억에 예전에 이전 시즌에서 스윙스였나? 스윙스가 아마 개발한 걸 거예요. 네. 제 생각엔. 네, 스윙스가 개발했어요. 맞아요. 네. 네, 시스템을 개발하셨군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룹 대항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시즌에서만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PD님 입장에서는 그 이번 그룹 대항전이 뭐 이 정도까지 약간 재미있게 혹은 뭐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되실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룹 대항전은 제가 2년 전에 쇼미를 할 때도 해보고 싶었던 미션이었고, 그리고 쇼미가 아니어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구성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쇼미더머니에 한번 해봤는데, 사실 찍기 전에는 이 그룹 대항전이라는 포맷도 어떤 래퍼분들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가하셨던 래퍼분들이 아침에 그 24분이 모여서 룰을 설명을 해주고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오신 친구분들 소개를 해주고 난 뒤에 이제 팀을 나눠서 이번 게임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설명을 딱 했을 때부터 그 래퍼분들 표정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뭐 혹은 팀원을 데려갈 때, 혹은 대기실에 가서 어떻게 퍼포먼스 할지를 짤 때의 표정들을 봤는데, 그때 딱 느낌은 쇼미 하면 대부분 래퍼분들이 진짜 힘들어하긴 하거든요. 뭐 담배도 못 펴서 힘들고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인원을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이 되게 많아서 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쨌든 단계를 올라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룹 대항전 연습할 때부터
많이 재밌어하는 표정들을 봤어요. 그래서 재밌게 나오겠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프로듀서분들한테 가서 되게 재밌을 거라고 연습하는 거 보니까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는 다들 크게 이렇게 믿지 않는 눈치였는데 올라가서 보시더니 저희들은 이제 그 프로듀서분들의 얼굴도 카메라로 보고 있으니까 표정이 점차 밝아지면서 스윙스처럼 나중에 춤을 추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이번 그룹대전 그날요? 되게 역대급이라고 하셨어요. 네, 뭐 그날 저희도 너무 재밌었고, 그 이제 방송 반응도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는 그게 또 밤에 촬영을 하셨었는데, 네, 진짜 뜨거운 밤이었죠 그때. 그 제가 그 원래 다음 날 그날 새벽에 이제 출국을 하는 저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피곤하다. 오늘 촬영하기 싫다. 이러면서 갔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나와서 네, 좋은 마음으로 출국을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팔로알토님이면 캔디링 라마 내한보다 더 재밌었다고. 네, 저도 캔딩 라마 내한을 갔었거든요. 네. 예, 갔었는데 그거보다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로 거기서 저희가 했던 멘트들은 네. 정말 그 좀 진정성이 있는 멘트들인데 대체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뭐 근 몇 년 사이에 본 것 중에 제일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 좀 혼자 보기 되게 아깝다. 물론 이제 TV로 사람들이 이제 TV로 볼 거지만 이게 현장에서 이걸 하나의 공연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그래서 그룹대전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랩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거는 되게 좀 즉흥적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 네. 아이디어셨는지. 네, 그게 즉흥적인 저희의 아이디어였고 뭔가 어쨌든 되게 그냥 즐거운 자리니까 끝나고 나서 같이 놀자 이래가지고 예, 가서 놀고 좀 개판이었습니다 사실.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도대체 저 랩은 언제 끝나는 거냐고 다들 너무 계속 랩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좀 네, 어린 친구들도 집에 가야 되고 저희도 집에 그쵸. 가야 되는데 너무 계속 맞아요. 다 한 새벽 무대- 4시였는데 그때가. 그 지미집 감독님들은 특히 힘드시거든요. 이렇게 그럼요. 계속 큰 그 네. 막대기를 스윙을 하셔야 해서 힘든데 언제 끝나냐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그래서 이 반응이 너무 좋았고 현장에서 분위기도 되게 좋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듀서분들 사이에서 좋은 말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희 그거 방송 내고 나서 막 너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많이 줄인 거였습니다. 그게. 근데 그거는 그 자아자찬을 하셔도 되는 그런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좋았어요. 예. 그런 거 언제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제작진들이 안 만들어 주시면 저희 머릿속엔 그런 건 없거든요. 예. 네.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변태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막상 어떤 해보- 부분이 변태 같았어요? 아니 그냥 뭐 사실 쇼미더머니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데 뭐 굳이 뭐 또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 하시지 뭐. 네, 그랬죠. 내려가셔서 벤틀리 벌스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방송에 잠깐 네네. 나왔는데,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참가자분들이 다 이렇게 더블링 하시는 걸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좀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역시 뭐 덕화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은 참 많구나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네, 뭐 저도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알길래 뿌듯했죠. 네, 뿌듯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이제 조금 더 아까 이제 좀 그것도 이제 뭐 편집을 한 거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좀 마지막에 이제 심사위원 분들께서 내려가셔서 랩을 하시고 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PD님 입장에서는 좀 어쨌든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내보내신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했거든요.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날 그룹대항전은 뭐 래퍼들이나 아니면 프로듀서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촬영이었기 때문에 그 촬영의 끝맺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그것이 그 현장을 즐기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보여져야 어느 정도 좀 그 맥락이 와닿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 프로듀서나 래퍼 참가자 뭐 이렇게 쇼미더머니에서 구분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다 뭔가 같은 음악을 하고 있는 형 동생들이고 또 결국은 또 누군가는 또 다시 형이 돼서 동생을 또 뭐 맞이해서 랩을 같이 할 거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니까 어쨌든 다 같이 어울려 노는 모습이 사실 쇼미더머니가 만들어진 최초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쇼미와 어울리는 그림은 아니긴 한데 그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시즌의 방향성하고도 좀 더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이제 두 분께 뭐 아무래도 가장 아쉬웠던 순간에 관해서 이제 여쭤볼 텐데요. 그 홍콩 음원 미션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런 천재지변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됐잖아요. PD님 입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손실도 크시고 아쉬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일단 금전적인 손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여가지고 비행기 값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하고 그 다음에 또 분량 면에서도 손실이 사실 있었고 그 회차 보시면 앞에 한 9분 정도는 PPL만 계속 나가거든요. 분량 사이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야 되는데 찍지를 못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랑 또 어쨌든 되게 그 홍콩 야경에서 랩을 하는 게 없었던 그림이어가지고 정말로 그 디플로 넉살 팀이라든지 코쿤 팔로 팀은 그 씬에 맞춰서 음악을 좀 작업을 했었던 거라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했어요. 네, 그 한국에 와서 세트를 다시 지어가지고 며칠 뒤에 다시 그 부분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그 로케이션 현장이 주는 그런 생경하면서도 설레는 느낌 같은 게 좀 덜하긴 했어서 네, 좀 아쉽긴 했습니다. 콰야님 입장에서도 좀 아쉬움이 네. 있으셨는지. 저희도 뭐 아셨죠. 예, 같은 마음입니다. 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잘 상상이 안 되네. 만약에 그렇게 예정대로 그래서 네 이렇게 했다면 그런 백그라운드로 진행이 됐으면 뭐 저희한테도 되게 새로운 그림일 거라 네 아쉽죠.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콰야님께서 이렇게 창모 씨랑 슈퍼비 씨랑 하셨던 1차 본선을 보시면서 네. 좀 되게 부끄러워하셨잖아요. 1차 본선. 네네네. 예. 네. 어떠셨나요?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뭐 당연히 저희도 뭐 연습을 같이 하고 리허설을 하는 걸 보고 그랬죠. 저는 네. 뭐 그래도 되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본 무대에서 이제 저는 이제 TV 화면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네네. 있었는데 그런 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뭐 제가 창모한테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네. 창모가 그거를 뭐 계획한 건지 아니면은 우발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그래서 잘 모르겠고 네. 아무튼 좀 당황은 했죠. 근데 뭐 그거를 제가 뭐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뭐 나름 귀여웠죠. 나름 귀여웠는데 놀래가지고 저도 그리고 저는 그 이제 그 방송분을 보고 또 좀 놀랐는데 저는 제가 그걸 따라한 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게 쇼미더머니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보통 이렇게 아침 일찍 가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래퍼들이니까 아침 일찍 막 꿀잠을 자고 가지를 않아요. 한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가서 이렇게 비몽사몽 있다가
이제 이런 이제 본 촬영은 이제 저녁에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한 아침부터 한 12시간 동안을 뭐 리허설과 대기로 이제 하루를 보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 촬영이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촬영 이게 나중에 TV로 접하면은 내가 저런 말 언제 했었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거 왜 하셨는지. 왜 쓰셨어요? 아니 그걸 그걸 심지어 또? 2번 하셨어요. 이렇게 네. 한 번 하고 그러니까요. 또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저도 놀랬다니까요. 저 CG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쓰셨다는 것도 참 좀 놀랬고, 저런 거 왜 쓰셨지? 근데 나중에 좀 제가 뭐 저희 그 작가님한테 뭐 들은 거나 이렇게 보면은 다른 팀들이 리액션을 워낙 그날 잘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날 그 회차를 이렇게 보는데 계속 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랩을 하든 리액션을 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게 리액션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왜 나만 쓰셨지? 날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나 이분들이? 라는 생각을 제가 했지만 작가님이 그날 뭐 이렇게 다른 팀들이 리액션이 별로 없었고 다 담배 피러 가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랩할 때.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외에도 사실 이번 시즌 내내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과연님께 유독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뭐 아무래도 이제 CF도 함께 이제 찍으신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워낙 방송에도 분량이 좀 많이 차지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과연님에 좀 주목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요? 네네네. 글쎄요, 저도 좀 이게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왜냐면은 그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따 가야지. 그냥 어차피 뭐 제 예상으로는 처음 예상으로는 이제 스윙스가 어차피 말을 많이 할 거고 네. 거기에 그냥 맞장구만 쳐주면은 뭐 되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스윙스가 굉장히 말이 적어졌더라고요. 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저희 첫 촬영할 때 PD님도 그 뭐 정도로. 기억하시겠지만 스윙스가 말을 거의 아예 안 했어요. 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디플로도 말수가 적은 친구고 팔로알트 형도 적은 친구고 코쿠는 그때 첫 촬영이라서 적응을 못 하고 있었고 네. 지금 하면 뭐 많이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뭐야 이거 다 말을 안 하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계속 그래서 저도 좀 거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PD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왜 많은 분들께서 과연님께 좀 주목을 하셨는지. 방금 그 하신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면은 네. 그때 촬영 중간에 덕화이엇이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왔다가 덕화를 보고 밥 먹었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덕화가 스윙즈가 말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네. 촬영본을 보면 풀샷을 이렇게 딱 보면 덕화가 이렇게 촬영장이 일순 침묵이 됐을 때 맨 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보고 제가 갑자기 스윙스 한번 너 왜 말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다시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덕화가 되게 말수가 많이 늘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저희끼리는 처음에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얘기를 듣고 스윙스한테 묻어가려고 하다가 그게 약간 실패해가지고 오히려 덕화가 진행자로 나선 느낌이 좀 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덕화가 스스로도 말했지만 본인이 뭐 프로 쇼미러 뭐 그런 얘기 했었고 쇼미더머니에 뭐 갚아도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농담 아니에요. 예. 진담입니다. 예. 예. 진담을 하셨는데
덕화이엇한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도 그렇고 덕화이엇이 쇼미에 있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제작진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일이거든요. 생각보다 전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적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격한 캐릭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되게 이성적이고 대화가 잘 되고 물론 다른 분들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여러 가지 면들도 있고 또 인터뷰를 촬영을 해보면 굉장히 위트가 있어요. 덕화이엇이 하는 멘트들 중에 촌철살인 같은 멘트들도 많고 위트가 있어서 저희도 편집을 할 때 이거는 뭐 다른 프로듀서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편집을 할 때 인터뷰가 타이핑되어 있는 프리뷰지를 보고 편집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덕화이엇 창모팀의 프리뷰지를 가장 먼저 읽고 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팀 인터뷰지를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편집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인터뷰도 뭐 그런 모니터를 보는 모습도 많이 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진행도 많이 하셨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필요한 말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필요한 말, 특히 뭐 1회에 나플란트 했던 말 같은 그런 되게 중요한 말은 덕화이엇이 다 해가지고 그걸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사실 거기까지 고려를 합니다. 제작진들 이거 프로그램 만들기 편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 방송인이시군요. 저는 뭐 쇼미더머니만 해봤지만 딱 이제 알잖아요. 뭐가 나가는지, 뭐가 안 나가는지. 그래서 길게 촬영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할 말만. 네. 네, 그래서 그 덕화이엇이 세미파이널 끝나고 팀 탈락한 뒤에 밖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덕화를 이번에 다시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덕화이엇을 데리고 토크쇼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덕화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토크쇼 하면 좋겠대 그랬더니 식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한번 생각을.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식상한 질문이지만 이제 도끼 씨와 출연하셨을 때 그리고 장모 씨와 출연하셨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차이점은 일단 그 창모랑 이런 프로젝트를 해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창모랑 알고 지낸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뭐 음악하고 뭐 같이 스케줄만 다녔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되게 뭐랄까 토크 위주의 이런 걸 해본 건 처음이라서 그래서 차이라면 아무래도 도끼는 제가 워낙 오래 알고 지냈고 같이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도끼가 어떻게 행동할지 전 다 알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구나. 예, 아는데 창모는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예. 좀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고. 아니 뭐 재밌었는데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얘 이런 애였네.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네, 창모를 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예. 그러면은 그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 무대 때 이제 자식들이라는 곡에 4명의 래퍼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4명의 래퍼들의 경우 이제 콰이님께서 직접 그 4명을 선택하신 건지. 아니요, 그거는 제작진이 음. 정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누가 고르셨어요? 저도 궁금했는데 피디님이.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쿠기는 있었던 걸로. 쿡이 있었죠. 뭐 쿡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말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에 관한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에 없었는데 못하셨던 얘기 같은 게 있으시다면 뭐 두 분. 네, 저는 뭐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럼 PD님은 뭐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많은 이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직 정해진 건 없으시겠지만 혹시 다음 시즌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정한다기보다 회사가 정하는 네, 일이긴 그렇죠. 해서요. 아직 올해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에 대한 내외부의 어떤 리뷰? 뭐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된 뒤에 결정될 것 같기는 한데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어 가는데요. 덕화연님께 쿡이란? 쿡이요? 네. 아마 좀 이따 볼 텐데. 쿡이 쿡이 저 어제도 봤어요. 어제 같이 밥 먹었는데. 네. 쿡이 쿡이 뭐 귀여운 동생이죠 지금은. 네. 또 그러면 같이 작업도 이렇게 좀 하고 계시거나 그런 건 있으신가요? 지금은 뭐 같이 작업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저도 바쁘고 그 친구도 바빠요. 그래서 근데 뭐 저는 뭐 쿡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많은 분들을 그냥 음악적인 동료로 여기기 때문에 앞으로 뭐 같이 뭔가를 할 일은 많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최효진 PD님께 덕화여시란? 덕화가 놀라서 뚜껑을 떨어뜨렸는데. 네. 네, 김진표 씨 다음으로 상징적인 존재. 네, 감사합니다. 대들보 같은 존재지군요. 네, 꼭 같이 토크쇼를 하고 싶네요. 네, 뭐, 덕화여 씨. 네네. 한번 뭐 PPT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을 딱 3가지만 받도록 할 텐데요. 혹시 뭐 두 분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손 들어주시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분 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없어서 그냥 젊음의 비결?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대체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거든요. 그게 비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네네네. 네. 심정이요? 뭐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PPL이니까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뭐 제가 그 전에 광고를 찍었고 질레트 광고를 찍고 네. 네, 갑자기 그걸 이제 시키더라고요. 제작진 분들이 이제 저기 네. 이제 홍콩 갈 때 그런 걸 해야 된다 이제 홍콩 가서 그래서 뭐 하시라고. 저는 근데 좀 말을 잘 들어요. 네, 네, 시키는 건 다 합니다 또. 예. 네, 했죠 뭐. 별 생각 없었어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중국 진출 계획이요? 뭐 불러주시면 가죠. 왜 전화가 안 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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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스와는 웨이보 안 할 건데요. 네, 안 할 건. 저 하거든요. 저 팔로우 하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자리를 워낙 진짜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뭐 이제 시간 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오셔서 이제 좋은 말씀해주신 독하연님과 최효진 PD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토크플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